동작구 아파트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작구 시세 보면요, 뭐 꾸준히 상승했던 대세 상승 지역 중 한 곳이죠. 지금 강남 4구가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은 그 외 지역 그리고 그 동안에 상승을 덜했던 지역이 더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동작구가 왜 그렇게 꾸준히 오르고 있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동작구 지역에 여러 뉴타운 지역이 있는데 그쪽 지역이 이제 상승세를 유도했다. 이제 이끌었다 뭐 이런 표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작구 지역 저희가 이제 뉴타운 관련된 지역 한 곳도 같이 체크를 해서 시세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매매가액지수 변동률 보면요, 동작구 지역이 거의 0.19%로 계속해서 이 정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 중 한 곳이에요. 뭐 최근에 뭐 관악구나 동대문구나 뭐 구로구나 이런 쪽이 좀 치고 올라오긴 했지만은 꾸준히 장기적으로 상승했던 측면에서는 동작구가 가장 단연 1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왜 오르냐 그리고 어디까지 오를 것이냐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작구 지역 보면요, 이제 서초 반포 지역하고 이제 이쪽 지역에서 이제 사당이나 이수나 이런 지역 그리고 신대방동 상거리까지 이제 넓게 퍼져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흑석 재개발 촉진지구에서 흑석 뉴타운하고 이수역 남선형 역세권 인근 주변에서 교통이 좋은 지역 이렇게 두 군데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안쪽으로도 있는데 저는 좀 이쪽이 교통이 그렇게 좀 좋은 지역은 아니라서 별로 추천을 안 드리고 싶어요. 이제 뭐 노량지 쪽이야 이제 뉴타운으로 재개발되면 이제 호재는 되겠지만은 일단 1호선이고 예, 저는 이제 9호선하고 7호선 위주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흑성역 주변 아파트 보면 흑성 뉴타운이라 해서 3개 아파트 단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현충원 옆쪽에 이제 위치해 있는 아파트인데 중앙대학교가 여기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언덕이에요. 산 정도는 아니지만 언덕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뭐 항상 뉴타운 지역이 그렇다시피 이렇게 언덕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흑석 한강 센트레빌 아파트, 두 번째가 흑석 한강 푸르지오. 둘 다 2011년 그리고 2012년에 완공이 돼 입주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한강 현대 아파트 88년도에 입주한 아파트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흑석 한강 센트레빌 아파트 보면은 저희가 4월에 시세 조사했을 때는 이제 9억 5천에서 11억 사이였는데 지금도 9억 5천인데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최저 호가가 11억 5천을 한 5천만 원 정도 오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 시세는 6억 2천에서 7억 2천으로 큰 변동은 없었어요. 이 흑석 한강 센트레빌 아파트만 그랬어요. 그래서 655세대인데 위치가 흑석 뉴타운 중에서 제일 좋은 곳 중 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좀 높게 형성되어 있다. 자, 9억 5천 그리고 11억 5천은 2억 정도 차이가 나고 갭 투자할 때 비용은 한 4억 정도 3억 3천에서 한 4억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전용 59제곱미터의 투자 수요가 더 몰릴 것 같은데 또 거래량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자, 흑석 한강 센트레빌 아파트 실거래가를 까봤더니 59제곱미터가 거의 없어요. 거래가 아예 없어요. 2017년에 하나도 없고 2018년에 한 건도 없고 2017년에 아마 11월인가 한 건 거래가 있고 하나도 없는데 9억 5천. 그러다 보니까 혹 거래가 없다 보니까 이제 4월 이후에 시세를 못 올리고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84제곱미터는 지금 11억 5천인데 4월까지 한 건의 거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얘가 시세 다 올려놓은 것 같아요. 자, 10억 5천 이후에 거래가 계속 없다가 4월에 누가 비싼 금액 하나 딱 거래해주고 나니까 아이고 5월, 6월, 7월에 거래가 없는데도 11억 5천이라는 시세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뭐 여러분이 안 사면 싸지는데 자꾸 누가 이렇게 한 건 사줘 버리면은 매도자들이 아이고야 우리도 팔리겠구나 해가지고 호가를 안 낮추고 계속 높인다는 거죠. 그렇지만 흑석 한강 센트레빌 아파트는 거래가 거의 없어요. 왜냐 3월 4월 5월 6월 7월 동안에 거의 5개월 동안 매매 건수가 한 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조정을 받아야죠. 매매가가 조정을 받아야 돼요. 물론 세대수가 많지는 않지만 세대수 감안해도 이 정도면 거래가 굉장히 적은 편이고 앞으로도 흑석동을 11억 이상 주고 살만한 사람 생각보다 많이 안 나타날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11억에 흑석동 아파트 사실래요? 아니면 한 2, 3억 더 보태서 잠실 지역 사실래요?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차피 흑석동 자체적으로 뭐 직장인 수요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9호선 타고 강남 접근은 용이하죠. 자, 뭐 그런 부분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11억 넘는, 자, 가격 피로감이라고 부르죠. 10억 넘는 아파트 매수할 수 있는 층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지 않아요. 자, 우리 쇼킹 부동산 구독자들 한 4만 2천 명 분 정도 되시는데, 물론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니까 재산이 많겠지만, 자, 전세 아끼고 대출 한 3, 4억 끼고 7억 현금 주고 아파트 살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 분들 다 보시더라도 그게 투자로는 살 수 있는데 내 집 마련은 힘들어요. 근데 지금 투자는 다 빠져나가고 실거주만 남았다. 실거주는 고액 아파트를 투자하기가 쉽지 매수가 쉽지 않다. 이게 거래량에서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 흑석 한강 푸르지오 아파트 위치 보면은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9호선 흑석역이 이 흑석동 전체에 구원투수 같은 역할을 하는데 아무래도 올라갈 때 조금 어려움은 좀 예상을 하시고 이제 지난번에 매수를 하시고 꼭 가실 때 이 지역에 뭐 기본적으로 탐사는 자주 가보셔야죠. 어떻게 가셔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남들 좋은 막 주말 시간에 가지 마시고요. 아침 일찍 가셔서 이 지역에서 한번 출퇴근해 보세요. 내 직장 거리까지. 그리고 이제 이건 저만의 방법인데 저는 학생들 하교할 때 좀 유심히 봐요. 여학생들이 화장을 진하게 했나 안 했나 그런 거 이제 교육 여건 볼 때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예, 그거는 뭐 저만의 이제 노하우고요. 예, 그래서 흑석 한강 푸르지오 아파트 보면은 전용 59제곱미터는 9억 3천인데 전에 8억 8천에서 5천 정도 올랐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반대로 전용 84제곱미터가 오히려 1천만 원이 빠졌어요. 자, 그래서 863세대 이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용 59제곱미터는 오르고 84제곱미터는 떨어져서 두 아파트 차이 가격이 한 9천만 원 정도 9천만 원 정도 선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전세 시세가 6억 천, 6억 4천인데 동작구 지역은 최근 전세가 급등 지역인데 여기는 전세 가격이 조금 빠진 부분이 있다. 근데 이제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이제 추이는 제가 볼 땐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지금이야 전세가에 제가 볼 때는 보합이에요. 많이 빠진 것도 아니에요. 강남 일부 지역만 빠졌지 나머지 지역은 보합에서 약간 빠진 수준인데 진짜 급락은 내년에 나타나기 때문에 어설프게 작년에 갭 투자하신 분들 좀 피해를 볼 거예요. 자, 그거는 내년에 저희가 또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9억 3천하고 10억 2천인데 그래도 10억 2천, 9억 3천, 10억 2천이면은 신축 아파트 치고 그렇게 유타운 지역 신축 아파트 치고는 그렇게 비싼 건 아니거든요. 물론 비싸지만은 전반적인 서울 지역의 핫한 지역 집값 시세를 보면은 10억 2천은 그렇게 비싸다고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좀 붙어요. 왜냐면 6월에 10억 5천에 누가 하나 샀고 그리고 5월에 11억까지 거래가 있었고 또 4월에 10억 5천, 2월에 10억, 12억, 10억까지 또 거래가 있었어요. 10억, 10억 5천, 11억, 다시 10억 5천, 11억까지 치고 올랐다가 좀 빠지는 분위기죠. 자, 1월엔 거래가 훨씬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10억 초반에는 좀 어느 정도 거래량이 붙는 실수요자가 좀 붙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자, 그런데 오히려 10억 5천에서 가격이 좀 더 빠진 분위기죠. 10억 2천에 9층 매물, 11층 매물, 15층 로얄층 매물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거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다. 자, 그래서 10억 2천 정도면은 지금 당장 내가 내 집을 난 뉴타운의 신축 아파트 딱 사고 싶다. 그럼 여기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에요. 근데 좀 거리가 멀죠. 마지막으로 한강 현대 아파트. 자, 저희가 1988년대 항상 신축 아파트하고 구축 아파트를 비교해 드리면서 저희가 시세를 같이 보내드리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 기대감을 하시면 안 돼요. 용적률이 굉장히 높은 아파트예요. 그래서 여기 리모델링이나 1대1 재건축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난 재건축 노리고 여기 들어가겠다 그러진 마시고요. 자, 960세대 대단지고요. 2018년 4월에 8억 8천, 9억 7천이었는데 지금 한 마이너스 3천만 원 정도 빠졌고 전용 82제곱미터도 한 3천만 원 정도 빠진 모습이에요. 자, 집값 하락할 때 저희가 말씀드렸죠. 90년대 아파트, 80년대 후반에 지어진 재건축 사업성 없는 아파트들이 먼저 떨어진다. 그래서 분당 아파트 저희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일산 지역도 신축 아파트가 많은
덕양무 지역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데 서구하고 동구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하락하잖아요. 이게 점점 집을 실제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젊은 층분들이 워낙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강해요. 그런 것도 한번 이제 감안을 하시고, 전세 시세는 전용 66이 4억, 그리고 83이 5억 3천만 원 정도 시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실거래가 볼게요. 자, 8억, 7억, 8억. 저희가 맞벌이 부부가 실질적으로 매수 가능한 금액을 한 8억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래는 좀 붙었어요. 이거 전용 83제곱미터가 8억 8천에 저층 하나가 있고 8억 5천. 자, 그리고 9억 4천짜리 일단 거래도 여기 많지는 않아요. 2월하고 1월에 거래가 워낙 많았다가 쭉 빠지면서 호가 조정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더 돼야 돼요. 84제곱미터가 8억. 이거 좀 다운 계약서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딱 티나는 계약은 나중에 다 세무서하고 구청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 두 번째 지역 볼게요. 이수영 역세권 지역인데 아주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보로 어느 정도 이용 가능한 거리다. 자, 7호선 남성역에서도 가깝고 이수에서도 가까워서 4호선과 7호선 이용이 용이한 지역인데, 저희가 첫 번째는 레미안 이수영 로이파크 아파트하고 668세대 분양권을 지난번에 정리해드렸었고, 그리고 동작 삼성 레미안 아파트, 이렇게 두 개 아파트 단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 지금 입주를 지금 4월이니까 한참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입주 초기 물량이 좀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대신 전세 매물이 이렇게 많죠. 그래서 던지는 사람은 요즘 분양권을 입주 초에 던지는 사람보다는 전세를 놓고 좀 관망하시는 2년 정도 이상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 정도가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동작 삼성 레미안 아파트는 896세대. 동작구는 1000세대 넘는 아파트 찾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레미안 이수영 로이파크 보면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조사했을 때는 84제곱미터가 12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사했을 때는 11억 7천, 마이너스 3천만 원 정도 좀 가격이 빠진 게 나타나더라. 자, 그래서 전세 시세 같은 경우는 6억 7천인데, 아무래도 입주 초기에 전세 가격이 이렇게 싸죠. 그래서 2년 뒤에 가격이 확 올라갈 거다. 그거 감안하시고 신축 아파트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들도 아이고 2년 뒤에 무지 많이 올려줘야 되는구나 알아요. 그래서 요즘 신축 아파트 세입자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차라리 그 좀 새 안 나가는 지역 같은 데 보면 4년 계약 요구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다. 자, 동작 삼성 레미안 아파트 보실게요. 동작 삼성 레미안 아파트는 2003년에 지어진 이제 896세대 아파트인데, 자, 여기가 전용 60제곱미터하고 84제곱미터가 있는데 60제곱미터는 6억 9천, 그리고 7억 7천이었습니다. 각각 1천만 원씩 올랐네요. 자, 그리고 전세 시세는 4억 7천, 5억 3천 수준이라서 갭 투자 비용이 3억이 안 돼요. 한 2억 한 후반 정도 금액이면은 2억 2천, 2억 4천 정도면 2억 2천에서 2억 4천 정도면 갭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동작구 같은 경우는, 사당동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지역에서 저평가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구축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2000년대 초에 지어진 아파트를 좀 층간소음 우려가 많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그때 법정 두께가 그 슬라브라에서 그 천장 두께가 되게 얇아요. 아마 이때 아파트 살아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자, 그거 감안해서 보시면은 7억에서 7억 8천 정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 확실히 신축 아파트에 비해서는 가격이 많이 차이나죠. 바로 옆에 있는 이 아파트는 12억인데 이 아파트는 7억 8천이다. 자, 그래도 실거래가는 많이 붙어요. 왜냐? 자, 그래도 내 집 바로 무조건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거래량이 적어도 1년에 서울 거래량 6만 건은 채워요. 아파트 거래량.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이때 사야 된다 결심한 사람들이 가격을 맞춰서 찾아봤더니 저희가 8억 정도가 한계라고 말씀드렸죠. 그 금액에 맞다 보니까 이 정도 거래량이 붙는 거예요. 무려 한 달에 5건 거래가 됐죠. 제가 봤을 때 6월 거래량 중에서 가장 아파트 많은 지역 중 한 곳이에요. 자, 5월엔 거래가 없었고 4월에도 한 건, 3월에도 적었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층 빼면은 한 7억 9천에서 8억 현재 시세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7억 9천에서 8억, 오히려 1,000 빠졌네요. 예. 거래가 있는데도 가격이 빠지는 거 보면은 뭐 매수 뭐 호가 단합이라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치겠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동작구에 관심 많으신 분들한테